네, 안녕하세요. SNT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나동아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과랑 이제 수리과학부 나왔고요. SNT 이번에는 휘문고 1학년과 2학년 맡게 됐습니다. 저의 세부 이력이나 아니면은 그 세부 사항들 그런 것들은 브로셔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비고의 만점을 위한 저희 커리큘럼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이제 1학기 때는 대수를 하고 이제 2학기 때는 미적분 1을 하죠. 게다가 추가적인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확통 미적분2 기에 아마 특강으로 깔리게 될 예정인데요.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는 좀 대수 많이 몰려있죠. 이 대수에 집중은 좀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이때 학기 가잖아요. 학기 가면 우리 아이들이 과학하느라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대수를 많이 못합니다.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 봄방학 때 우리가 지금 당장 내수 시험 보더라도 100점 나올 정도로까지 해놔야지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 때는 대수에 집중적으로 할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휘문고 2학년 맡게 됐기 때문에 휘문고 2학년 좀 내신 특징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1학년 때는 마치 체육 같은 시험지였어요. 타임어택도 심하고 계산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2학년 때 계산량이 많아지는 거는 똑같아요. 굉장히 잘 들리나요? 괜찮나요? 잠깐 작아진 것 같아서. 이 계산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괴랄한 숫자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약간 줄어들기도 하는데 중요한 점이 뭐냐? 원래는 어떻게 풀면 될지는 좀 보였거든요. 그러나 2학년 올라가면은 이게 정시학교다 보니까 이제 수능 아이디어를 좀 첨가해서 창작하십니다. 그래서 좀 발상이 좀 다른 학교와 좀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원래 모의고사나 수능특강 이런 부교재의 변형이 1학년 때 아예 없었다가 2학년 올라가면 또 수능특강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참고하시면서 출제하시거든요. 그래서 발상도 높아지고요.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결국 킬러 문항들이 수능적 아이디어로 발상적이 이게 뛰어난 게 필요한 경우가 좀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 풀이 방안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2학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1학년 때는 어떻게 하면 될지 알겠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2학년 올라가는 순간 이젠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발상이 좀 중요해지기 때문에 좀 어떻게 풀지가 잘 안 보이면은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보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약간 막막하거나 당황하거나 좀 그런 상상이 들겠죠? 이게 당연히 이제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출제가 되게 했는데 숫자가 막 더럽거나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문제 좀 표시하면서 안 보이면 못 풀어요. 약간의 좀 발상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한 것이겠죠. 너무 발상적인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안 보이면 못 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이 좀 필요한 게 2학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수업 준비했냐라고 보시면요. 저는 이제 12월 이제 20일부터 2월 달까지 대수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1월 달까지는 실전 개념과 이제 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2월에는 좀 심한 문풀 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희 실전 개념, 기본 개념 다 말씀드릴 거고요. 좀 더 빨리 풀 수 있거나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 다 소개를 해주는 강좌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휘문반이기 때문에 휘문고 내신 대비를 위한 기출문제, 변형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수록돼 있으니까 이제 부담 없이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좀 제가 하나 약속드리고 싶은 것이 이 대수라는 과목이 과거의 수능부터 되게 많이 누적돼 왔습니다. 그러면서 수능도 많이 연구가 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 많은 풀이법들이 연구가 돼 있어요. 진짜 풀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기출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몇몇 강사들이 굉장히 신기한 방법으로 문제를 풉니다. 너무 이제 그런 반복들을 특히 남학생들이 보면 너무 대단하고 박수치고 되게 현혹스럽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기한 방법으로 문제 계속 풀면요 결국 신기한 대학 가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아이들은 그 방법들을 못 풉니다. 응용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그런 과장된 그 신기한 풀이법을 제가 하지 않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풀이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즉 이런 독특한 풀이법을 학생들을 현혹시키는 강의가 아니라 교과서 내용의 범주 안에서 수학적 사고의 서랍을 정돈하는 강좌를 제가 지금부터 하겠다고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무조건 응용해서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컨텐츠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밑에 있는 보스 테스트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휘문고 모의고사와 이 경향을 다 띄면서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본교재 워크북은 다 이제 문제가 잘 엄선돼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필기노트 같은 경우는요. 저의 수업에 대한 모든 노하우들을 제대로 담으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웬만한 남학생들이 필기를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면 나중 가서 결국 내용 까먹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아예 못 보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 시간에 제가 할 내용들은 이 필기노트 만들어서 배부를 해줍니다. 현장 자료로.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보면서 복습하고 오히려 필기 부담을 줄여준 다음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필기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특강으로 가게 될 오답제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강좌가 되겠는데 사실 이게 여름방학 때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좀 깔렸던 강좌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혼자 이 오답제로를 맡게 되면서 좀 이거 내신 대비를 위한 강좌로 좀 재구성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구성이 되는지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이런 아이들 좀 많죠. 선생님, 문제는 쉬웠는데 실수했어요. 근데 이 실수는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게다가 객관식 다 맞았는데 서술형 날렸어요. 이런 경우도 많이 많습니다. 너무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이에요. 다 뭐가 필요하냐면 실전 대비가 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막상 시험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결국에 내신 등급을 잘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를 위해서 제가 실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 실무반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한 번 수업에다가 두 개의 모의고사를 풉니다. 이제 타임어택 모의고사와 이제 약점 모의고사 거기다 해설이 이제 있고요. 중간에 유형 집중모석이라 해가지고 내용 이제 정리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그래서 대수를 한 번 이상 공부한 친구라면은 실무 실전 대비를 하면서 거기에다 플러스로 내용 정리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강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제가 해설을 해드리지만 해설할 때 단순 문제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필요한 개념들도 언급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바로 활용도나 체화 쪽에서는 너무 좋은 강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된 콘텐츠는요. 당연히 이제 제 실무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간 실무가 16회분 준비가 돼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강남구에서 제가 기출문제 여러 가지 많이 풀어보잖아요. 더 자사고나 이런 거 다 풀어보면서 이 문제는 1등급 받기 위해서 무조건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문항들 좀 골라놓은 다음에 그것들 위주로 구성된 모의고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난이도나 수준 어떻게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 시험 난이도와 유사하게 출제를 합니다. 대신 실제 시험은요. 쉬운 시험도 있고 어려운 시험도 있다 했을 때 어려운 거 좀 맞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당연히 이제 쉬운 문제도 있을 거고 어려운 문항도 있을 건데 이렇게 어려운 시험지로 좀 구성이 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실무라 볼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제 이것도 필기노트랑 꼼꼼한 해설 저희 이제 손해설과 글해설 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설 그 문제풀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오답 클리닉으로 무조건 오답 다 해야지 뒷가게 만들 겁니다. 실무 풀면서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오답이죠. 틀린 거 다시 풀기 싫어하는데 다시 풀어야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꼭 클리닉 시간에 오답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특별 추가 문항이라고 해서 만약 우리 아이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너무 어려워하는 게 이제 보이면요. 추가적으로 더 연습할 수 있도록 문제 줍니다. 클리닉 시간에. 그래서 그 유형들을 다 마스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답지로다.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확률 통계 설명드리고 싶어요. 확률 통계 너무 중요해졌죠. 이제 2학년 때 빼놓을 수 없는 과목이기도 한데요. 당연히 대수보다 중요도가 약간 낮아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선택 과목이거든요. 우리가 그 등급 매기는 게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5등급제 되고 고교학점제 되면서 등급 매기는 게 공수 1, 2 그리고 대수 미적분 1은 무조건 등급 매기죠. 근데 진로 선택인 이제 미적분 2와 이제 기하가 있고 일반 선택인 확통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만 등급 매기기 때문에 등급 매기는 거 5개밖에 거의 없다 보면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럼 확률 통계 매우 중요하겠죠. 확률 통계 등급 매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도 확률 통계가 잘 학습되지 않은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좀 앞에 경우에서 확률까지 했다 하더라도 통계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요 나중 내신 때 가서 벼락치기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쯤 한번 돌려놓는 게 필요하고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감이 떨어집니다. 어제 틀렸던 문제 오늘 맞출 수 있고요. 어제 맞췄던 문제 오늘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요. 문제풀이 방법에 따라서 이 속도 차이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케이스 10개 나눠서 노가다로 풀었어요. 근데 또 어떤 학생은 같은 문제를 케이스 2개로 나눠가지고 금방 풀어버립니다. 이렇게 풀이법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강사가 이제 어떻게 풀어주는지 그 방안에 너무 영향이 큰 과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업은 처음 듣는 학생들, 확률통계 처음 공부한 학생들 또는 한번 수강했던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기본 개념, 실전 개념 다 서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교재를 구성하고 나서 보니까 1권, 2권 합쳐서 한 500페이지 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이제 개념이 많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세하게 써 있고 학생들이 읽어보면서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해 놓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당연히 다양한 문제풀이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도 다양한 유형들 다 수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스 테스트로 존재하고요. 해당 수업 같은 경우는요,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오전에 딱 한 타임씩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매주 확률과 통계의 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강좌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저는 결과로 증명하는 강사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